자, 오늘은 방사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은 방사선 하면 뭐가 떠오르죠? 무서울 것 같아요. 몸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꼭꼭 숨겨둔다고 들었어요. 사실 방사선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공기, 물, 토양 등 우리 생활 주변 어디에나 있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방사선이 있고 사람에게도 미량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선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나라별로 연간 개인이 받는 자연 방사선 수치는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3.0mSv, 스웨덴은 6.0mSv, 미국은 3.1mSv, 일본은 1.5mSv, 브라질에 있는 바비바리 지경은 다소 높은 10mSv 정도랍니다. 정말요? 방사선은 사람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사람이 만든 방사선도 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방사선을 인공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병원의 엑스레이나 CT를 떠올릴 수 있답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한 번 찍으면 약 0.1mSv 정도의 인공 방사선이 노출되고, CT 같은 경우 부위에 따라 약 3에서 10mSv 정도 노출돼요. 우리나라 일반인 연간 선량 허용 한도는 1mSv인데, 이는 자연 방사선 양과 병원처럼 본인 의지로 노출되는 방사선 양 등은 제외한답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살면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했듯 연간 선량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도 방사선은 위험하다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인공 방사선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병을 진단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저장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방사선으로 멸균 처리도 한답니다. 또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도시가스가 올 수 있도록 배관의 틈이나 균열을 확인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학문적 연구를 위한 연대 측정 등에 사용되기도 해요. 자연 방사선은 위험하지 않고 인공 방사선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방사선이든 인공 방사선이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거랍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학생 여러분, 현재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 백색 비상이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자리를 지켜주세요. 방사선? 백색 비상? 비상이면 큰일 난 거 아니야? 넌 누구? 난 방제맨.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선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러 왔지. 백색 비상은 발전소에 이상이 발생했지만 발전소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외부에 방사선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야. 일단 당황하지 말고 TV를 통해 상황을 살펴보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색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청색 비상은 원자력 발전소 이상으로 방사선 누출 영향이 발전소 부지 내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비상입니다. 우와, 진짜 큰일 났나 보다.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아직 대피할 단계는 아니야. 현재 정부, 지자체, 발전소, 전문기관 등이 함께 협조하여 교통 통제, 대피 수단 준비, 구호소 운영 준비 등 주민 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계속 지켜보자. 이런, 적색 비상이? 적색 비상은 원자력 발전소 이상으로 방사선 누출 영향이 발전소 부지 외부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야. 적색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전 반경 5km 이내 재해약자와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원전 반경 5km 이내 및 원전으로부터 바람이 불어가는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의 구호소로 지금 즉시 이동하여 주시고, 그 외 지역 주민들은 우선 실내로 대피하시어 원전 상황을 주시해 주세요. 그럼 실내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실내 대피를 할 때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닫고 에어컨과 환풍기를 꺼야 해.
밖에 있는 물건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실내로 들어오면 손과 얼굴을 꼭 씻어야 해. 학생 여러분, 지자체 대피 계획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들은 9호소로 대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침착하게 이동해 주세요. 대피 방송이다. 9호소에 가기 전에 만약 집에 있을 시 복용 중인 약이나 간단한 생필품을 챙기고 수도, 전기, 가스 등을 꺼야 해.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후 흰 수건을 걸어놓고 9호소로 대피하면 돼. 우리처럼 학교에 있는 경우 학교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하고 선생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9호소로 이동하면 돼. 선생님, 일단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선생님 지시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재난 시에는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을 경우 제때 대피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맞아. 선생님 지도하에 학교에서 9호소로 바로 대피하도록 되어 있단다. 마침 학교로 지원원 버스가 도착했어. 차례차례 탑승하도록 하자. 9호소는 방사선 영향 밖에 있는 모든 학교 시설이나 실내 체육관 등이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어. 정부가 동원한 임시 긴급 열차나 버스 그리고 선박 등을 통해 대피를 하게 된단다. 이동 수단은 비상 당시의 기상 조건, 방사선 오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운영하게 돼. 9호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체 오염 여부 검사를 한단다. 만약 신체 오염이 됐을 시 오염을 제거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이상이 없으면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9호소 내부로 들어가면 돼. 혹시 비상시에 먹어야 하는 약은 없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발생되는 방사성 요오드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갑상선 방호약품이 있어. 다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오염된 구역에서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경우 인명구조나 사고의 수습을 위해 오염된 구역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할 경우 먹게 되는 약이야. 무분별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에 의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으니까 복용 전에는 복용 주기 및 복용량 등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먹어야 해. 이건 뭐야? 9호소에서는 각종 구호물자와 음식을 제공하고 응급치료, 심리상담까지 해줘. 9호소는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장소니까 안내요원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꼭 명심해야 해. 비상해제, 비상해제. 우와, 방사선 비상이 끝났나 봐. 다행이다. 방제맨 덕분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어. 고맙다, 방제맨. 발전소 방사선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부 및 지자체 방제 요원의 안내를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돼. 그럼 난 이만. 현수야, 수업 시작했어. 그만 일어나. 방제맨 가지 마요. 가지 마. 꿈이었구나. 방제맨 고마워요.